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2차 본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서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심사 결과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미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조례안 10건, 기타 1건, 2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 결과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8건이 접수되어 근본 시정질문은 김기성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박환우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순서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명근 의원님으로부터는 시정질문 철회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영화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강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가을의 끝자락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건강하게 2014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기후변화와 도심지 열성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생활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 증가와 도심 집중화로 도시와 교외의 기후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열섬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도시의 고층 건물과 포장도로 등의 증가에 따른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연료 소비에 따른 인공열, 오염물질의 방출량 증강, 도시를 뒤덮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온실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자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획일화된 차선 규제봉 대신 저탄소 친환경적인 연석형 중앙분리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 도시 건설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전 이동의 럭키 덕동 아파트와 한성 아파트 뒤편의 산업도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척 행복해집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곳이 있구나. 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를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 차선 규제봉이 설치되어 차량들의 규제봉 접촉 사고가 잦아 늘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라고 생각하며 중앙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고 또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충돌 사고의 비율도 낮다는 통계에서 보더라도 연석의 중앙에 잔디나 수목을 심어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기여되도록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늘려주고 특히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향후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중앙분리대를 새롭게 만들지 말고 도로 건설 시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 방지와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켜 교통 용량 증대를 이끌어내며 필요에 따라 유턴 방지 효과와 함께 특히 평면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이 됨으로써 도로 횡단 시 보호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친환경 녹색 도시, 도심 녹화와 열성화 현상 방지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한다 합니다. 임야가 절대로 부족한 평택시에서는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사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평택의 자랑인 평택호와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 하천을 연계하는 관광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전용 도로나 신설 도로에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섭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강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수건 사업이면서 가장 오래된 문제의 사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평택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일 것입니다. 38년 전인 1977년 3월 평택시 현당면 건설 일원에 276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최초 평택구 관광지를 지정하여 79년 2월 11만 8천 099 제곱미터로 조성 계획을 수립만 하고 방치되어 오다가 1993년 7월에 관광지의 면적을 67만 6천 제곱미터로 축소해서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07년 10월에 평택구 관광단지로 변경하고 274만 3천 제곱미터로 확대 지정되었으며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평택호 예술관, 한국소리터, 드라마 세트장, 고사분수, 경관시설 등에 428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관광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평택구 관광단지는 인근 충청남도 당진시, 삭교천 등에 밀려 관광객은 급감하였고 단지 내에 있던 횟집을 비롯한 모든 상가는 고사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38년간 반복되는 공수표로 우리시 행정은 이미 신뢰가 추락한 상황이며 우리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과의 연계도 전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평택은 가볼 만한 곳도 숙박을 포함해서 쉴 만한 곳도 쇼핑할 곳도 없기에 그냥 거쳐 지나가는 평택이라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되기엔 평택의 조건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평택호는 바다와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단지로서의 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지난 11월 27일 평택호 관광단지가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공식 결과를 확인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평택 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인내로서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재강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문예관광과 한병석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이 노고를 처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평택의 관광단지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평택의 핵심 사업인 평택구 관광단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함께해 주고 계신 김영 간사님과 최중환 의원님, 권용화 의원님, 김수우 의원님, 서현옥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시작한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여에 걸쳐 하이파 DNC가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이 없어 실패한 후 사업이 백지화될 상황에서 민선 5기 때 SK건설을 포함한 SK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한 평택시의 역할도 평택시 관광단지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돈 없이 건설사와 금융권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된 사례를 우리 시에서도 한중테크밸리나 브랜치드 사업 등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투자 사업의 적격성 통과는 큰 산을 넘은 중요한 결과인 것만은 분명하며 대형 건설회사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도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에 부풀어서 낙관만 하기엔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행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인데 민간 투자 심의와 제3자 제한 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및 사업자 시행자 지정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와 신속한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으로 보지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평택구 관광관리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276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관지구에는 전체 면적의 29.5%인 80만 8천 제곱미터를 BTO 방식으로, 신앙지구는 70.5%인 193만 5천 제곱미터의 BOO 방식으로 개발 예정이며 두 개의 지구에 TT팜, 평택아이, 지와이어, 수상 레저시설, 상가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 40여 개의 시설의 총 투자비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생태 문화 체험이 복합된 체류형 종합 관광단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격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시설로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배치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장기적 지속 발전의 모티브로서 평택 지역 개발 계획의 핵심 사업인 신성장 동력으로 평택시 개발 촉진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평택시 세수 증대는 물론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 유발력과 3조 3천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력과 1조 4천억 원 등 4조 7천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건설기관을 포함한 고용 유발 효과는 약 22,300명이며 관광단지 개발 후에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11,800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은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괄적인 보상과 적정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이 발전되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평택구 관광단지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되어야 하며 확실히 준비하고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조성되어 있는 좋은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그를 통해 명품 관광단지, 평택항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 또한 지역을 연구로 한 평택시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택구 관광단지 사업의 청신호인 적격성 통과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대한적십사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 심사 결과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된 2015년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사항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월정수당은 220만 원을 월정수당은 223만 7천 원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회 상정된 총 9건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정의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교부 절차 및 교부 조건을 강화하는 등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서현호 의원 등 6인으로부터 평택시의회 의사 일정상 12월 1일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 목표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서현옥 의원 등 6인으로부터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당초와 같이 5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평택시의 지역 현안 사업 및 국책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성장 전략국을 3년 한시기구로 설치하면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해외 자본 유치, 종합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문화 콘텐츠 및 대표적인 평택문화 축제 개발, 미군기지 이전 지역개발 사업 총괄, 평택항 개발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분장하였고
기획재정문화국의 세정과와 세무과를 통합하여 세정과로 하였으며 총무국의 민원토지관련과와 민원종합처리과를 통합하여 민원토지과로 하는 등 2개과를 축소했으며 도시주택국의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공원과로 분리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로 심사 결과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서현욱 의원 등 6인으로부터 평택항의 활성화와 항만부서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집행부의 협의를 통해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5년에 계획된 재산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에 의하여 회의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54필지 67,581평방미터, 건물 7동 22,222.8평방미터, 변경 대상 재산은 토지 20필지 20,023평방미터, 건물 1동은 990평방미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야구장과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조명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정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서현욱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야구장 전용 사용료 징수와 부속시설 중 조명탑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체육 활성화와 관련 단체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수정안이 발의되어 야구장 전용 사용료 징수와 조명탑 사용료 인상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관한 조례는 평소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평택시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십자 조직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 회비의 모금이나 적십자사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서현욱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 분문에서 인용한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있고 이들 조례를 대체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바 인용조례 명칭을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청소년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며 청소년재단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서현욱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청소년재단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사항을 줄이고 규정이 없던 재단의 사업연도는 평택시의 일반 회계에 따르도록 했으며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은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파견이나 겸임도 재단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등 재단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등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영아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화 의원입니다. 근본 제172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81년 8월 23일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의 노후화와 가속화 및 일부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입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단지 내 운동기구 설치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9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부의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청취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의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16조 제4항을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본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대한적집사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2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서현옥 의원님을 개인 사정에 따라 사임하고 김기석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 회의규칙 73조 2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에 하나여 한 번씩만 하실 수 있으며 일문 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발언 허가와 발언 장소는 평택시의 회의규칙 33조와 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 40분 동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1분 1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허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은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은 의석에서 하시고 답변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 각각 소관 질문에 해당하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발언 시간 10분 범위 내에서 한 분의 의원님만 허용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신 의원님은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에 벗어나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평택항 발전 대책,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대책, 그리고 추정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생계 대책 마련과 관련한 시정 질문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세교공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악취 피해 대책, 동삭동, 송탄동 지역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세교동에 위치한 평택 세교산업단지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인근 학교의 청소년들의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삭동, 송탕동 방면 시내버스 증차 문제에 관한 것으로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평택 세교산업단지 입주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근 평택 여자고등학교, 세교중학교, 동삭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세교동 주민들의 피해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3년 준공된 평택 세교산업단지에는 67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67개의 공장 가운데 45개 공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악취와 소음 진동 문제로 집단 민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세교산업단지와 그 인근 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세교산업단지 인근에는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의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아스콘 네미콘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이 500m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년에 착공 예정인 세교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인접한 곳은 모산 영신지구 그리고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 세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동사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약 3,000여 명, 그리고 공장의 상시 근무자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교동, 동삭동 주민이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교지구가 개발되면 9,600여 명, 모산 영신지구 13,000여 명, 영신지구 10,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세교산업단지 주변에 살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교산업단지에는 입주 제한 업종 공장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세교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세교산업단지가 준공되고 95년 아스콘 공장이 입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세교중학교가 그 세교산업단지에 가까운 곳에 개교를 합니다. 문제는 세교중학교가 입주한 이후에도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계속된 증설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주와 관련된 문제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인근 학교에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입주하게 된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토요일 날 세교산업단지에 가서 아침에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평택여자고등학교고 이곳이 세교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이 세교지구로 안개와 함께 밤사이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착공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겨울철마다 그리고 여름마다 계속된 환경오염 문제와 악취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형을 살펴보면 세교산업단지에 있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은 산 위에 자리 잡게 되고 세교지구 주민들은 산 아래에 자리 잡으면서 더군다나 방향이 서풍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교산업단지가 그쪽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세교지구로 그대로 날아가고 밤사이에 안개와 스모그로 되면서 세교지구에 살게 될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세교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 그림입니다. 네, 지금 하루에도 수십 대의 레미콘 트럭 그리고 아스콘 덤프 트럭 이런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이 보는 것처럼 이 도로 주변이 전부 젖어 있고 차량 자체에서 나오는 매연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비산먼지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교산업단지에는 유독물질 취급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유독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독물 제조하는 공장에서 유독물을 옥외에 저장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곳 세교산업단지는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공장으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배관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산업단지는 주변에 도로가 아주 좁게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불법 주차가 계속돼 있어서 지금 이 가운데 좁은 도로로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미콘 트럭이 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차량이
주차가 돼 있고 가운데로 큰 덤프 트럭, 레미콘 트럭들이 다니게 됨으로 해서 이 도로는 다른 차량들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곳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곳 공장에서 배출되는 복합 악취로 인한 불쾌감, 혐오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곳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단체와 학부모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되는 유독물질 그리고 발암물질 등이 들어있는지 악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저장시설 유독물질 노출에 대비한 재난훈련을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 주변을 살펴본 결과 완충녹지로 조성된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훼손된 완충녹지를 보강하고 그리고 세교지구와 세교산업단지 중간에 계획되어 있는 은실공원을 조성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곳 세교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93년도에 산업단지 조성 시기에는 이곳은 평택시의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 확산으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급증하고 유독물 취급 공장의 시설 노후로 염산, 황산 등 유독물질의 누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준공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로 업종 재편을 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과 도심 부적격 공장들을 이전해서 그곳에 주차장이나 녹지를 확보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이러한 기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면 이곳 세교산업단지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11월 19일 개회식에서 시장님이 발표한 시정연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시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발전소 유치 등 경제 성장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그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정책에는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평택시는 매주 화요일 기업 지원의 날을 운영하고 시장님은 매주 공장을 방문해서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기업 방문 일정 잠시 뒤로 미루시고 안개 낀 날 세교산업단지와 주변 학교를 방문하여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해에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산업환경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교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재생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다음 질문인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동삭동 송탕동 방면 시내버스 증차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박한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세교공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악취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재경입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시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하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교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동삭초등학교의 악취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서 먼저 세교산업단지 기업체 및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세교산업단지는 총 67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대기 배출 업소는 45개소가 있고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삼덕산업 등 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악취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통해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의 지도 점검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중 4개소에 대한 악취 샘플을 포집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1개소에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개선 공고 조치 후 개선 완료하였으며 11월에도 4개 사업장 중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개선 공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대기 배출 관리 사업장 45개 업소 중 금년도 점검 대상인 20개소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교 산단 내에는 유독물 업체가 8개소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시 유독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평택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협의해서 평택여고 등 3개 학교에 안전교육 및 재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단체 및 학부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세교 산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체의 입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등 36개 업종을 입주 제한하고 있으며 96년 2월 6일부터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교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중 입주 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입주 제한 업체라도 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업체의 증설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공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산단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인근 지역 악취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통합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체의 시설 개선 조치는 물론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 악취 발생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교산업단지 내에는 완충녹지 56,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수목이 수영 및 생육 조절을 위한 전지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소음, 매연, 악취 등의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의 은실공원도 그 사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촉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교 산단 주변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신지구, 지제 세교지구, 모산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이 변화될 경우에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세교산업단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반 시설은 물론 지원 및 편의 시설의 확충 개량을 통해 산업 입지 기능 강화와 세교 산단 주변의 환경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학교 주변 환경 민원 해결을 위하여 세교 산업단지 악재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환경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산업환경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죠. 다음은 박한우 의원님께서 앞서 추정 질문하신 동삭동, 송탄동 지역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한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중 미윤기지 이전 사업 관련 방음사업 추진 및 소음 피해 지역 소송건에 대한 추진사항 시정 질문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시어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경부고속도로 진위 IC와 진위로 확장 추진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시 최대 수건 사업의 하나인 평택호 관광 단지를 38년 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 공정학 시장님과 담당 부서인 최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을 뜨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럼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과 국부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 평택시 45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방음사업 추진 및 소음 피해 지역 소송권에 대한 추진사항은 서면 질문, 서면 답변 요청하고 경부고속도로 진위 IC와 진위로 확장 추진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두 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구 안전건설 유통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돌려놔야 되나? 먼저
건설교통사업 소장님께 진이 남사 IC와 진이도 확장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LH에서 화성시, 동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사 IC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단면 쪽으로 계획했던 진 출입로를 진입면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당초 부산 방향 진 출입로의 계획에서 양방향 진 출입로로 변경하여 국도 1호선과 국지도 23호선 등과 연계를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은 물론 주변 지역 산업 등에 대한 물리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건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IC와 연계된 진이도 확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장 박창구입니다. 항시 우리 시 건설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경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부고속도로 남사 IC 및 진이로 확장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사 IC는 그 동탄 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기흥이라든지 동탄 IC 및 오산 IC의 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산 방면으로만 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LH에서 전액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이면 은살리와 남사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IC 위치는 그 현재보다 약 2.5km 하류인 그 은산 삼리 지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진이천 횡단도로 가설에 따른 막대한 그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한 농업진흥 지역에 과다 편입된 문제로 인해 가서 현재 위치로 현재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그 동탄 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변경안을 현재 경기도와 LH에서 현재 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남사이시의 그 계획을 살펴보면 요금소가 그 남사이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진입면에서 진출을 하려면은 그 은산 오리 쪽으로 해서 한 5km 정도가 그 우회해서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서울 방면 진출은 불가능하고 부산 방면으로만 그 진출이 가능해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진입면 쪽으로 해서 진출이 가능하도록 IC 위치를 좀 변경을 하고 또한 서울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그 용역을 추진해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 LH와 한국도로공사 또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그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지역의 교통정체로 인해서 서울 방면의 진출입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진입 방면으로 IC 위치를 변경에 대해서는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추가 사업비를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그 협의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566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는 상당히 그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와 LH에서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현재 LH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LH에서는 LH에 지금 현재 그 사업비 분담을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현재 LH에서는 그 내부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LH와 그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사 IC가 개통이 되면 이용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남리에서 남사 IC 구간 그 진위로를 현재 6m 미만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잘 아시듯이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뭐 동탄 이제 광역교통 개발로 해서 이제 남사 또 신도시라는 게 이제 아마 우리 지역보다 먼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H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IC가 이제 그쪽으로 났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든 남사 신도시가 지금 어떻게든 사업 구도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지금 추진을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뭐 LG전자 뭐 유치한다 이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IC를 한번 기업도 좋고 우리 또 지역 발전에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진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뭐 IC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업무 보고도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업무 보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 생기면서도 평택항 IC를 처음부터 저렇게 시작했으면 벌써 지금 그 주변이 틀려졌을 건데 이제 와서 한지 지금 10년 이후에 IC들 새로 개설하려니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고속도 나왔을 때 평택항에다가 IC만 했어도 아마 그 당시에는 전액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게 말 나왔을 때 뭔가 추진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그게 이제 추진이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500몇 억이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동천리까지 가는 도로는 지금 선은 거의 있어요. 그게 한 27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500몇 억은 아니거든요, 워낙은. IC 그거 만드는 데에서는 어차피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향후 계획에 그게 그런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부산에서 올라오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를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500몇 억이다. 27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워낙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IC하고 별개인데 여기다가 통을 해갖고 500억을 몇 달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이런 자료부터 했을 때 의지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동안에 그 IC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제기해 오던 차에 그 동탄 이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에서 이제 IC 위치가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저희 시에서는 부산 방면뿐만 아니라 그 서울 방면도 진출입이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검토 결과 경제성하고 적정성 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 서울 쪽으로 방면으로 통행해야만이 경제성이라든지 적정성이 나오는 거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국토부나 LH나 도로공사 쪽에서는 서울시 방면은 현재 안성에서부터 서울 그 톨게이트까지 상당히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서울 방면은 진출입은 현재 절대 불가하고 향후에 그 동서울에서 세종시 간 그 고속도로가 현재 민자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검토가 되면 여건이 많이 변하면 그때 검토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이고요. 또 업무 보고에 넣지 않은 부분은 현재 작년도부터 계속 그 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에서 그 관련 부서하고 좀 검토를 해서 사업비 분담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진위로 확장은 그 2007년도에 도시계획상 25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IC가 되면 저희 시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6억 원 중에서 IC를 저희들이 200여 원을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그 50% 분담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 이 부분이 뭐 추진이 중단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초에 25m 도로는 이제 아마 287억을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런 위치도나 이런 것까지 도면까지 거의 이제 한 3년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지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이면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평택의 수도권에서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개발할래 개발순 땅이 거의 80%가 다 온갖 제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도 제약이 있지, 땅에도 되어 있지, 물도 뭐 해놨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진이면 맨날 뭐 평택의 뭐 시작은 뭐 진이라고 그러지만
현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저렇게 묶어놓고 또 요즘에는 어떻게 또 뭐 송전탑까지 어떻게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 도일동 같은 경우에도 송탄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레인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한 240억을 내면서까지 지중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들 하고 저기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런 흉물스러운 송전탑이라도 안 보게끔 해준다고 우리가 지중화하겠다고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잣대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경부고속도로에 상징성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우리 IC 있습니까? 우리 IC 없어요. 없습니다. 안성 IC입니다. 그게 우리 쪽으로 오면서도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왜 여기가 안성인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쪽 나오면서. 그 땅이 뭐 있는 지역이 IC가 있는 지역이 안성 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보겠습니까? 직접 가서 만나도 이렇게 어려운 거고 이런 것 같은 현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만 하기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중앙에서 저기 하시는 뭐 국회의원님들 그런 데한테 뭔가 과업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위치 IC 위치를 그 요금소 위치가 있는 쪽에 그 명칭을 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남사 IC 쪽에 그 요금소가 있어서 저희 진이면 동천리 쪽으로 현재 IC를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저 그 경기도라든지 국토부 그다음에 LH 한국도로공사 또에 가서 우리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현재 그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또 IC 위치가 저희 쪽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대안으로 하는 게 뭐 6m 이상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동천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박스입니다. 거기에는 승용차라든지 버스,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위에 고가를 넣어야 됩니다. 아마 거기는 고가 내는 비용도 이거 IC 내는 비용만큼은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떻게 됐든 지금 개발 논리가 지금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지금 뭐 가곡리 같은 경우에도 건한 30여만 평에 대한 이제 택지 개발 같은 것도 이제 잡혀 있고 또 지금 이제 LG가 한 30만 평 지금 굉장히 뭐 지역에서는 좀 시끄럽지만 그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이 진이면입니다. 지금부터 뭔가가 사람들 오게 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라는 게 아무리 좋은 도로라도 내가 이용을 못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역에 처음 우리 평택의 관문이고 초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사 IC 같은 경우에는 남사 신도시는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고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다 그쪽에서도 말씀을 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 향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산 IC가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갑니다, 다. 이게 이제 진이 IC 같은 경우에 새롭게 된다 그러면요. 오산 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지 오산은 지금 이제 물류단지가 물류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침 저녁 출근 시간에 보면요. 교통 대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또 지역 시민들이 필요하고 또 미군 기지가 이렇게 다 내려온다 그러면은 K55 쪽에서는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전략산업국 만들면서 아마 그쪽에서도 아마 이걸 다 맡겠지만 누구보다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셨던 거고 우리 평택시의 광역교통망을 흐트러 놓은 거는요. LH입니다. 소장님이 과장님 저기 하실 때 모든 도로는 다 고덕으로 다 집중했어요. 그거 다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려온 겁니다. 광역교통망. 자기네가 자기네 부담으로 해갖고 하겠다고. 근데 이제 와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 해갖고 그런 비용이 건 1조 원입니다.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 LH예요. 이런 우리 교통망을 이렇게 흐트러놓은 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시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LH에서 자기네가 다 순수 부담을 해서 남사 쪽으로 해준다던 거 아닙니까, 계획이.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금 뭐 평택에 뭐 솟아버리고 고덕국제화지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좀 검토하고 서면이 아닌 직접 만나서 사람이 계속 한두 번 저기 서면으로 100번 보내는 것보다요. 사람은 얼굴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LH에서 각종 그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 맞습니다. 그 현재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다시도 이제 광역교통 대책 계획만 수립이 돼 있고 현재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덕과 마찬가지로 소사벌 택지와 관련된 많은 광역교통 대책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서면으로 했던 얘기는 그동안에 수차례 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당위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설명만 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서면으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지 뭐 한번 설명도 안 하고 그랬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 도로공사 수차례 가서 설명도 하고 꼭 우리 남사 쪽에 남사가 아닌 우리 진위 쪽에 IC가 설치된 데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이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의 10만 원은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거는 이제 국비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양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뭐 공장을 시장께서는 또 옛날 또 중앙에서 그렇게 하셨었고 그런 최대한 인맥 활용을 해서 꼭 이거를 남사 IC가 아닌 진이와 IC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완 답변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남사 IC에서 우리 진리 쪽으로 와서 이제 IC가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이게 이제 효과가 뭔가 대단히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소 옮겼을 경우에는 희망하는 단체에서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액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 또 그 IC 자체가 상행선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279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서를 해야 될 건지 또 IC를 만들어 놨을 때는 기존의 도로가 2차선에서 또 넓혀져야 되고 그러니까 279억 플러스 나머지 도로 확장을 포함한다라면은 500억 이상을 투자하는 도로 IC가 상행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연 여기에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저는 출퇴근했을 때도 내려오는 건 상관없지만 올라갔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기본적인 노조는 IC가 변경됐어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한테도 얘기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 원 위원장님하고 유희동 의원님하고 해서 도로공사 사장을 제가 만날게요. 만나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전향적인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국토부라든지 이제 방문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도로공사 같은 기본적인 논리 장소를 옮겼을 때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근데 부담하는 건 좋지만 상행 성향 됐을 때는 반쪽짜리 나중에 이게 시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도시 서울이 과밀화 때문에 아마 상행은 앞으로도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유철 위원장님과 우리 유희동 의원님 저와 함께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고 실무진도 한번 직접적으로 접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뭐 시장님 말씀 뭐 저도 일정 부분 이제 아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것도 예견을 해서 어쨌든 이제 뭐 상해선을 트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가변차선 그 기능도 넓혀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그 도로 상황이 굉장히 정체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항상 이제 경부고속도로 막힌다 그러면은 요 이제 진목리 고압까지가 항상 막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넓힐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마 그 경부고속도로 차원도. 그리고 이게 계속 뭐 어쨌든 지금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사업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국책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뭐 LG가 지금 뭐 한 30만 평 되고 기존에 있는 거 한 20만 평, 50만 평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향후 뭐 시장도 뭐 저기 지역에서 말씀하셨지만 LG가 어떤 상황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2, 3년 있다가 다시 또 예전에 80만 평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우리보다는 기업에서 아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으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대신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양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또 도에서는 도의원 4명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일거리를 줘야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해라고 우리가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시장님 뭐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 가셔서 뭔가 좀 안을 우리 지역에다 이왕이면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경 산업환경님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저기를 시정질의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은 보충 질의를 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의원의 한 명으로서 한 명 본인 외에는 한 명의 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문일답식은 그 의원님이 다 이렇게 질의하는 거다가 그렇게 처음 설명드렸잖아요. 네. 양선이 계속 진행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위한 기업에 대한 소통 행보가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LG전자, 평택 디지털파크, 경동나비엔 오뚜기라면, 만두와 대성본사 등을 방문하여 규제 개선 사항과 애로사항 청취, 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간담회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격려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정받아 서울신문 STV가 주관하는 서울 석세스 워더스 기초단체장 부분수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저성장 저물가 엔저는 물론 중국의 유연화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일본, 중국 수출업체는 가격 경쟁력의 커짐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현재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시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첫째,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닥터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0월 말 현재 10개사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기업 지원의 날을 운영하여 총 26개 34개사의 전문가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인증 및 시제품 제작 등의 13개사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기업 지원의 날과 연계하여 기업 지원을 발굴 추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40개사에 51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1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시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예치금의 2배인 20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운행, 표지판 정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사업과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서탄면 기업인 협의회 및 여성기업 협의회 간담회 개최 3회, 원스톱 현장 방문 15회, 업무자만 자문회의 3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기업체 21개사를 현장 방문하여 총 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오뚜기라면 배수로 정비 등 35건의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이산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요청의 경우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산단 기반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하여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오성 및 형곡 외투 산단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덕산단 삼성전자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유관기관 26명이 TF팀을 구성하여 삼성전자가 후기에 착공, 가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협력사 유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8개 산단 중 고덕산단 등 5개 산단은 승인 고시 후 보상 절차 이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 및 KDB 산단은 시행사 측에서 자금 조달 및 실수요 기업 확보를 통해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산단은 금융권 대출 확약서 승인 요건에 따라 14만 평 이상의 입주기업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 10만 평의 입주기업만 확보한 상태로 부족한 5만 평을 확보하고자 협의 중인 GS에너지의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12월 중 청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에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KDB 산단은 입주기업 6만 7천 평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주 대여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금융권 대출 심의 중으로 대출 확약서가 12월 중에 발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 1월 승인 고시, 2월 중 보상 계획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유치를 위해 킹텍스에서 개최되는 기업 전시회에 2회 참석을 하여 홍보물 배포 등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시 방문 기업인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재강 시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군기지 이제 이전 사업 뭐 18조 8천억이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좋지만 빚 좋은 개살구 같이 현실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2004년, 5년, 6년도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뭐 단종 뭐 전문업 이런 종합건설 이렇게 해갖고 아마 100군데도 안 됐었는데 그게 거의 한 6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주소를 또 이쪽으로 이전을 옮기고. 하고 네. 또한 2007년도에 또 그 미군기지 이전 특별과제에 대한 지역 건설 업체들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50억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 참여 또 이제 네. 하면은 꼭 지역 업체가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그런 법도 만들어 놨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본 업체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업체들이 미군기 이전 사업을 하면은 그 기금을 조금 이윤에서 조금 마서 지역에다 이제 환원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본연이 볼 때는 그게 2년이 채 안 가서 지금은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모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가 삼성단지 120만 평을 하지만 저걸 함으로써 또 지역에서는 분란만 일어났습니다. 네. 지역 업체들이 그 중장기 업체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 단가 같은 경우에도 한 30% 이상이 좀 싸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은 안 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천막농산 같은 거를 계속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충청도 남바, 서울 남바 이런 게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장기들은 다 골목길에 서 있고 이렇게 돼서 뭐 지역 사업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뭐 현실적인 뭐 제약이란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님도 지금 뭐 기업하는데 많이 다니시고 당연히 다니셔야죠.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일자리가 문제거든요. 우리 네네. 시민들이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외지에서도 다 올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뭐 18조 8천억 이런 건설 경기 있다 하니까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평택으로 모이듯이 아 우리 이 지역만 가면은 일자리 있다. 우리가 그런 걸 강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하는데도 이제 뭐 조례는 많아요. 뭐 기업 평택 기업 SS 운영에 대한 조례 있고 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게 뭐 어떻게 됐던 지역 업체에 대한 뭐 이런 뭐 하도급 비율 같은 거 뭐 지역 업체의 뭐 건설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뭐 권장하라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조례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또 평택시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기업에 대한 지역 업체에 대한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됐든 산하기관의 물품공사 용역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우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사업부서가 이제 뭐 국수장님들 계시지만 유난히도 우리 같은 사업은 턴키가 많다는 거예요. 묶어서. 그거를 나누면은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 제한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디 가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거를 사업 수행할 만한 업체들이 있는데 타 지역 업체들이 공사하면은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또 어떤 거는 원청을 할 수 있는데 하청을 맡고 있어. 그래갖고 아 이거 따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디 하도 하나 이렇게 뒤에서 맡아서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 양경석 의원님 서서히 마무리해 주시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그 이제 우리 지역의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주변에서 이렇게 잘 돼야만이 같이라도 소주에도 편안히 먹고 계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애들 학원비도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업체는 우리가 인정 안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우수한 제품도 타 지역 가서 이게 영업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이제 우리 다 국장님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우선 지역에 줄 수 있는 거는 지역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한 세건에 대하여 집행부 국수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국수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둥지를 틀고 있는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 KTX 신평택 역사 착공, LG산업단지 추가 확장 등 크고 작은 대단위 산업들이 국내외 경기의 어려움 속에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 정례 개식 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골든타임은 바로 금년도와 다가오는 2015년이라는 말씀과 중차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동심동덕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경석 의원님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주문은 1조 2,38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222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 주문은 일반 회계가 121억 원이 증가한 9,269억 원, 특별 회계는 39억 원이 증가한 3,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및 지방교부세 13억 원, 재정보전금 113억 원,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5억 원 등 13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 시 10억 원이 감액되어 총 1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원, 보조사업 변경내 시 2억 원, 예비비 및 합천일리 더구 1, 2간 확포장공사 등 사업비 175억 원으로 총 180억 원은 증액되었고
지방선거 실시경비 집행잔액 등 59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친선교류 행사비 8천만 원은 증액하였고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일십억 원은 감액하여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9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실시협약 2억 원은 증액하고 소사벌 단오제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7천만 원은 감액하여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원은 증액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등 집행잔액 1천만 원은 감액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7억 원은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6천만 원은 감액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3억 원은 증액하고 방문인력 교통비 등 집행잔액 1천만 원은 감액하여 보건 분야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원, 배수로 정비 사업 3억 원은 증액하고 학교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4억 원은 감액하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2천만 원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복 지하차도 타당성 검토 및 실시 설계 용역비, 수월함 2사리 간 도로 개설 등 49억 원은 증액하고 선상 워크샵 행사 운영비 등 집행잔액 22억 원은 감액하여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25억 5천만 원 증액하고 시간의 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18억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0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월곡 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20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련 건설공사비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디테일 사업 시설 임대료, 용죽지구 원인자 부담금 등 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관련 공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국토보조금 사용 잔액 18억 8천만 원이며 예비비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관련 시설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2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방부의 사업 조정 승인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여 주민수건 사업 등 2개 사업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근본 추경 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실인 국도비 보조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 및 미집행 사업은 감액 편성하여 2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쉬어오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강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